이번에는 조금 올라가서 광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최근 한 2, 3주 동안 정말 언론에 많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가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또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광주형 일자리 이런 기사는 많이 봤습니다만 꼼꼼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적이 없어서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좀 지켜봤는데 윤춘호 실장께 또 여쭐 수밖에 없겠네요.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민간, 거기에 이제 노조까지 서로 상의를 해서 지금의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보다도 훨씬 좀 한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는 대신에 지자체가 거기 종업원들의 이른바 주거와 복지, 육아 같은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런 걸 믿고 기업이 투자를 하는, 그래서 생산 공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광주형이라고 해서 광주란 이름이 붙은 것은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현대자동차에 완성형 자동차 공장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으로 짓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고 있는 거죠. 예, 광주형 일자리 조금 전에 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철호 실장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여기에 기업이 공장을 지어준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 주거, 육아 등의 복지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또 하나 임금을 통상적인 다른 기업의 임금보다 50에서 60% 수준으로 동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그럼 참 좋네요. 그럼 거기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공장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면 노동자들은 50에서 60%라고 하는 그 임금 조건을 수용한다. 이것이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협상의 핵심인데 이 협상이 최종적으로 좀 타결이 못 됐죠. 어제 될 듯 하더니 결국 깨졌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이게 일단은 보면요. 이게 예. 광주시가 일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현대차의 그 기업 아니냐라고 보는데 기업을 지금 새로 하나 만드는 건데 새로 하나 만드는 거다. 건데 광주시가 일대 주주고 현대차가 이대 주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드는데 거기에 주로 경차 한 10만 대 정도를 1년에 10만 대 정도를 만드는 그 새로운 지금 생산 현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절반 정도 되는 임금만 받든 노동자. 하지만 거기에 나머지 주거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광주시가 그 부분을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정부에서도 지원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낮은 임금이지만 그거를로 다른 걸로 보전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해내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문제는 이거를 얼마 동안 이 협약을 얼마 동안 유지하느냐를 놓고 지금 최종적으로 타협이 안 돼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측에서는 이거를 임금 협상을 통해서 나중에 임금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현대차의 경우는 바로 내년부터라도 임금 협상 조정에 들어가 갖고 지금 절반인 임금을 올리는 거 아니냐. 워낙 현대차 노조가 세니까. 예.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는데 현재 나왔던 조건은 35만 대 정도를 만들어낼 때까지는 지금의 합의를 그대로 가자. 그러니까 절반의 그 임금을 받는 걸로 하자. 임금 협상 없다. 이런 쪽에 제안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노조가 못 받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노조가 못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빼자. 이 조항을 빼자 했더니 현대차에서 이번엔 못 받겠다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 이수기 기자가 설명한 부분은 두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임금 단체 협상. 현대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5년 유예가 아니라 35만 대 생산인가 이렇게 돼 있죠. 35만 대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는 임금 협상을 안 하도록 하자. 이런 안이 당초 합의 안에 있었는데 이거를 노조에서 못 받겠다고 하니까 어젯밤 늦게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빼고 사실상 그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는 쪽으로 하자. 그 부분을 빼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또 현대차가 못 받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좌초한 것 아니냐. 이제는 그 수정안대로 밀어붙이면 현대차가 못 받겠다고 하고 수정안이 아닌
35만 대 생산, 즉 5년 동안 임금 협상 유예 조항을 밀어붙이면 노조가 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과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그러한 새로운 모델로서 정말 온 국민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합의가 깨지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됐습니다. 또 설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먼저 다른 대안을 분명하게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지켜봤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간의 신뢰가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도 사실상 무산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 임단협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생산성은 어느 정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충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담보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과거에 보여줬던 것 같은 경우처럼 처음에는 낮은 임금으로 시작했지만 추가적인 임금 협상을 거쳐서 더 높은 임금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굳이 여기에 중복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호를 주고 있는 게 당장 현대차 노조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나쁜 일자리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요. 노조에서는 임금 협상을 5년 동안 유예하도록 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 아니냐 이런 주장하고 있지 그런까지 않습니까? 주장까지 하고 예. 있고요. 울산 지역에 있는 민주당 김종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과잉 중복 투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사실상 지역에 대한 갈등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둘씩 풀어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호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공장을 통해서 기업과 노동자,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 믿음이 틀어졌다라고 사실상 어저께 결론이 난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렇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노력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좀 풀어갈 길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암담하지 않는가 그때 생각됩니다. 좌초라는 표현을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 사이에 다 무너진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 또 그 여권에서는 이거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워낙 좀 심하게 얘기를 한 거고 지금 곡절을 좀 겪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 또 홍영표 정도라고. 원내대표가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네, 얘기도 네.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게 근데 아까 얘기한 그 35만 대 생산 때까지 현재의 이 협약 사항을 상생 협약이거든요. 상생 협약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그 문구 하나가 지금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하는 부분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를 갖는 이유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거고 12,000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일자리 가뭄에 시달리는 이 정부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아마 첫 번째로 내놓을 수 있는 그 아웃풋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못 놓을 겁니다. 게다가 여기가 성과가 나야지 그 다음번에 뭐 군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놓지 않을 거라서 아마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또 새로운 타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용섭 광주시장이 바로 직전까지 광주시장 하기 전에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내려갔었죠.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큰 기대를 갖고 지켜봤는데 청와대에서는 협상 주체들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될 경우에 차라리 광주가 아닌 군산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 아직 최종적으로 협상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과 노조의 생각이 참 달라서 역시 이렇게 정부와 기업, 노조가 한 자리에 모인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그것이 또 그만큼 민주주의가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분명히 큰 진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내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